바랍니다. 우리 김병철 위원장님 와 계시죠? 네. 몸 많이 불편하세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어요? 불출석 사유서 냈는데 갑자기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래도 좀 힘들지만은 예? 나와서. 예? 그래도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가급적 축약해서 말씀 주세요. 네, 뭐 힘들지만은 그래도 나왔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 앞서 오전에 우리 김승수 의원님께서 그 진단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9월달 진단서는 한 열흘이면 가류가 끝난다고 하는데 왜 10월달 최근 엊그저께 진단서는 또 2, 3주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그 사이에 몸 관리 잘 못하셨어요? 아니 그 제가 여기 그 9월 초에 제가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국회 질의 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상당히 그 잠을 못 자고 계속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치료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치료하는데 위원장님께 저희 국회가 불편하게 해드렸네요. 아닙니다. 자, 그 전에 네. 우리 대한체육회 오시기 전에 스포츠 공정위원장 네. 언제부터 임기가 시작됐죠? 네, 2019년 5월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네. 그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그 전에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네. 체육회 내에서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일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어디서 하셨어요? 사회생활을 최종 체육회 오시기 전에 하셨던 일은? 체육회 저는 오시기 전에? 체육회는 무보수로 저는 이게 아니, 하고 체육회 있는 오시기 것이고 전에. 제가 스포츠 공정위원장 오기 전에 예. 그때는 제가 법무법인 세종에 있었고 또 그죠. 계속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세종 계시기 전에는? 세종 있기 전에는 3년 동안 이 공직 그만두고 공직이 어디 계셨어요? 저 감사원에 근무했습니다. 감사원 계셨고. 네. 그 다음에 감사원 계시고 난 다음에 3년 동안은? 3년 동안 공직 취업 제한 기간이어서 강의하셨어요? 학교에 주로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법무법인 계시고 그 다음에 체육회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체육회 오셔서 공정위 위원장 되시기 전에는 뭐 하셨어요? 공정위 하기 전에는 특보? 특별 보좌역이라는 네. 직책을 2017년부터 18년까지 그때 2년간 했습니다. 특보하셨고. 네. 우리 이기용 회장님하고는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저 잘 기억 안 납니다. 오래전에 오래전에? 돼가지고. 그럼 네. 언제 오래전이면 감사원 계실 때? 그러니까 옛날 그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언제 만나셨는지? 네. 그러면은 네. 그 사회생활 하시면서 쭉 감사원 계셨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전에는? 또 밖에 나가가지고 여러 군데도 근무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파견도 나가고 그랬기 때문에 공직 생활 하셨어요? 아니면 딴 생활 하셨어요? 공직 생활했습니다. 공직 생활 했는데 감사원 원래 계셨던 건 아니고? 예, 아니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공직 생활 어디서 그러니까 주로 하셨어요? 감사원에서 주로 했습니다. 근데 감사원 계시는데 어디 파견을 갔다 왔다고 하면 결국엔 감사원 계실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렵게 말씀 주시지 말고요. 네네. 그러니까 감사원 계시면서 우리 이기중 회장님하고 인연을 맺었는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다. 네. 그죠? 자, 감사원에 계셨는데 네. 최근에 특보 논란이니 이런저런 거에 대해서 기사는 다 보셨죠? 기사 네. 우리 문체위에서 우리 의원님들 지적하신 사항들은 다 보셨죠? 네, 맞습니다. 그 측근 의혹에 대해서 우리 김영철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원 계셨던 걸 기준으로 보면 이게 정당하다 아니면 의혹이 있다. 측근이라는 게 제가 측근인 거에 대해서 아니 다른 분들 다 다른 분들에 여러분들이요. 대해서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제 아이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저는 전혀 측근이라고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측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자, 측근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니까 제가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게 스포츠 공정위원장으로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습니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할 말이 없네요. 그죠? 아니, 우리 그렇지 김명철 않습니다. 위원장님은 측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봐 주세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측근이 아니라 모른다 말씀하셔도 좋아요. 말씀해 보세요. 어떤 부분을 말씀? 지금 얘기가 나온 측근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우리 각 회장단들, 축구협회장도 그렇고, 대한체육회장도 그렇고, 정관을 바꿔서 연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그 이거 부분에- 결국에는 우리 김병철 위원장이 계신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 이야기는 말할 수 있어도 제가 스포츠 공정위원장으로서의 개인 얘기 이야기는- 하셔도요. 개인 얘기 한번 아니, 해보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분들이 많이 공직이 계신 분들이 뭐 이쪽에 들어와 가지고 근무를 자문을 하니 하는 문제가 있는데 체육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단기간 내에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 수준이라면은 그거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연임 규정을 바꿀 수 있다. 아니, 늘릴 그건 수 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 아닙니다. 지금, 자, 제가 뭐 여쭙는지 아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스포츠 공정위원장으로서는 말 못해도, 예. 개인적으로는 축구협회장 4연임, 대한체육회장 3연임 하는 정관을 개정하는 게 예. 옳다, 그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옳다 그러다라고 답변을 드리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저는 그거는 지방 체육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 체육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 절박한 부분을 우리 그 체육회의 실무자들이 와서 설명을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논란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줄여 말씀 주세요. 지금까지 주신 말씀은 제가 드렸던 질문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예. 요약을 못 하겠어요. 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 주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정관 개정 문제에 대해서 네. 정관 개정 문제에 대해서 그건 저는 정책적 사안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생각을 충분히 했습니다. 할 수 있다. 네. 예, 그렇게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자, 예. 거기까지. 우리 김병철 위원장 관련해서는 뒤에 우리 김승수 위원님께서 충분히 더 여쭈실 테니까 제가 여기까지 시간을 아끼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우리 아시아 테니스 연맹 주원웅 부회장님 계신가요? 얼른 여쭙게 간단히 말씀 주세요. 자, 테니스 협회가 관리단체로 7월 19일 지정이 돼요. 네. 그리고 10월 15일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소송을 받아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이 돼요. 네, 효력정지 가처분에 인용이 됐습니다. 인용이 됐죠?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설프게 그 재판부 가 있는 사이에 10월 8일 날 네, 이사회를 열어서 네, 우리 테니스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해요. 네,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변호인단하고 체육회 변호인단이 이제 변론서를 제출하는데 각자 시간을 두고 제출합니다. 저희가 두 번째 변론서를 제출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관리 단체 지정은 정관을 위배한 거라고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더니 그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도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의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재판부도 속이고 대충 넘기려고 그렇게 네. 했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게 하고 아마 판결이 빨리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이게 인용이 된 거고요. 그 인용이 되자마자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제한체육회에서 뭐 수신도 대한테니스협회 관리위원회 회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미 이제 효력 정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제목이 관리단체 해제 통보입니다. 그래서 해제 통보라는 거는 해제를 하겠다는 건데 해제 역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정관상에. 그러니까 지정할 때도 이사회 의결을 안 거치셔가지고 나중에 갑자기 또 이사회를 하셨는데 해제 통보를 하시려면은 이제 이사회를 해서 해제를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약속한 대로
채무 면제를 하면 저희가 이제 관련지 지정을 하지 않으면 채무 면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 그 내용 중에 저희 보고 채무 부존재 확인서를 내라. 이사회 하기 전에. 그 얘기는 먼저 그럼 채무를 면제 받은 다음에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또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지정 해제 효력이 있는지 체육회 직원한테 물어봤답니다. 사무처에서. 그랬더니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효력이라는 거는 이게 절차상으로 효력을 거쳐야지, 아니,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건데 이렇게 구두로 효력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전 사실 이 문제는 이 사회가 의결을 좀 해서 해제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그 채무를 면제받고 그런 다음에 정상적으로 협회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예, 일단은 제가 지금 듣기로는 부회장님께 듣기로는 뭐 채무 부존재 관련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한체육회가 어디 구멍가게 만도 못하게 운영돼 왔다는 얘기 같아요. 그죠? 이사회 네, 승인도 그러니까 없이 막. 한번 위임받아서 한 절차를 잘못됐다고 판사가 판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제도 또 그렇게 보내왔기 때문에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해제인지 아니면 사실 제목에는 제가 굳이 얘기한다면 그 관리자지 지정 효력 정지의 건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효력이 이제 그 원안이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정지한다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한체육회 어떻게 할 건지 스탠스를 어떻게 하실 건지를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그래서 이걸 해제를 시킬 건지 아니면 무효 확인 소송을 계속 해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공문이 이렇게 오는 바람에 저희도 혼란스럽고 저희도 그래서 채무를 면제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채권자한테.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병철 위원장님, 좀 전까지 저희가 우리 테니스 연맹 부회장님하고 얘기 주고받고 한 거에 대해서 감사원 오래 계셨고 체육회 공정거래위원장 하시는데 직접 온 문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것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떤 판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제 위원장 자격으로나 이렇게 들으셨는데 잘 모르겠다. 모르겠습니다. 예, 잘 모르겠습니다. 요는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정도로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사회 경험하시고 감사하고 계셨는데도 판단이 어려우신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세팍타크로 오지영 회장님 계시죠? 자, 그 체육회 보면 대의원총회라는 게 있는데 이게 대의원총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요?